그런데도 하스드루발은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 이미 병사들은 흔들리는 중이고 스키피오는 양익 기병을 몰아 더 깊숙이 파고 들어왔어.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 누가 오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았어. 자칫 조금만 늦어도 전멸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귀에 맴돌았지. 한순간 하스드루발의 눈이 스키피오와 마주쳤어. 훤히 펼쳐진 전장에서 둘은 짧은 시선 싸움을 벌였어. 묵직한 승부욕과 서로가 짊어진 운명이 겹쳐 보이는 듯했어. 그 와중에 병사들은 갈갈이 찢긴 살과 질척대는 핏물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지. 이미 하늘은 맑게 개기 시작했는데 피비린내는 더 짙어지고 전투는 광기를 더해갔어. 하스드루발은 마지막으로 고민했어. 퇴로를 뚫어야 하나? 끝까지 밀고 가볼까? 부가는 당장 후방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치지만 자존심을 삼키고 명령을 내리기엔 쉽지 않았어. 스키피오는 기세등등하게 측면을 압박하고 로마 병사들은 점점 더 광폭해졌어. 피가 낭자한 땅 위에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스드루발은 이를 악물고 전장을 또 한 번 둘러봤어. 누구도 이 결말을 예측할 순 없었어. 이미 전쟁은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태양빛을 받아 핏빛 노을로 물들 대낮, 바이쿨라 언덕 위로 뿌려질 엄청난 희생이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그저 시간이 답해줄 뿐이었지. 하스드루발은 쓰러지는 부하들의 붉은 피가 자기 발목을 튀길 때마다 한니발과 마고 그리고 카르타고 전체를 떠올리며 결의를 되뇌었어. 전쟁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를 걷고 있었어. 하늘빛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 같았어. 그 붉은 빛이 모래바람에 일렁이는 광경 아래서 카르타고 진영은 짧은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지. 미숙한 병사들은 서로 뒤엉켜 구령이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어. 일순간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소란 속에서 코끼리 부대와 기병대조차 제 역할을 잃고 허둥지둥하고 있었어. 하스드루발은 전열 한가운데에 서서 다친 병사들을 눈으로 좇고 있었어. 갈라진 갑옷 틈으로 흘러내리는 피와 먼지와 흙이 뒤범벅된 흔적이 전투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 한니발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강력하게 훈련된 병사들이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오늘 전투에 한니발은 없었어. 하스드루발은 이 전장에 드리워진 한니발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지. 본래 상징과도 같았던 코끼리 부대는 한번 충격을 받자마자 우왕좌왕 날뛰기 시작했고 그 흐름에 기병대도 속절없이 갈라졌어. 진형은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오른쪽이 꺾이자 왼쪽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오며 결국 세 갈래 공격을 시도하던 로마군에게 포위되다시피 하게 되었지.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의 칼날은 예리하고 재빠르며 이미 카르타고 병사들을 한꺼번에 삼키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였어. 물러서라. 하스드루발의 외침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미 전체 전열이 균형을 잃은 뒤라 후퇴하는 부대와 아직 맞서려는 부대가 서로 뒤엉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지. 자욱한 먼지와 피비린내가 엉켜 시야까지 흐리자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 병사들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금소금과 압박감에 휘말렸어. 하스드루발은 점점 가까워지는 로마군 진영을 보며 스키피오가 얼마나 정교하게 공세를 펼치는지를 똑똑히 느꼈어. 측면과 후방에서 동시에 파고들어 순식간에 식량과 무기까지 빼앗아버리겠다는 계산이 분명했거든. 허나 문제는 지금 카르타고군이 제대로 된 저항을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지. 탈주하듯 흩어지는 기병대나 재구실 못하는 코끼리 부대 모두 한니발이 없다는 공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었어. 하스드루발이 이들의 사기를 세우기엔 너무 버거운 전장이었어. 결국 하스드루발은 결단을 내렸어. 바이쿨라 마을로 들어가 방어전을 지속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거든.
진영을 유지해봤자 전멸이 코앞이었고 스키피오가 전선을 갈기갈기 찢어대고 있었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퇴각이었지. 그러나 병사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어. 전열이 허물어진 뒤로는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나를 알 수 없는 아수라장이었거든. 피와 땀, 그리고 두려움이 공중에 뒤섞여 비명과 포효를 만들어냈고 코끼리들이 엉켜 쓰러지는 굉음에 병사들의 갑옷 파열 소리, 놀란 말들의 질주까지 한꺼번에 들려왔어. 하스드루발은 근처 부대장을 몇 명 불러 모으며 더 늦기 전에 나를 따르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가 이미 로마군의 포위망에 갇혀 도망갈 길을 잃었지. 사방에서 날아드는 창과 칼소리, 죽어가는 동료들의 울부짖음이 전장을 뒤덮으며 절망을 증폭시켰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어디선가 울음 섞인 비명이 터지자 주위에도 연쇄적으로 주저앉아버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어. 무기를 놓고 허탈감에 무릎 꿇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 병사의 창끝에 걸려 그대로 쓰러지는 자도 있었어. 하스드루발은 이를 악물고 이토록 허무하게 패배가 다가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동료와 병사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전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황이었어. 결국 정예 병력 일부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하스드루발은 자녀 부대만 추슬러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어. 최악의 끝장을 보기 전에 최소한의 전력이라도 구해둬야 했기 때문이었지. 그렇게 퇴각이 시작됐어. 하스드루발을 중심으로 아직 살아남은 이들이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달리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로마군의 포위망과 함성이 그들을 쫓았지. 흐릿한 모래바람 틈에서 어쩌다 날아드는 창과 화살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는 병사들을 덮쳐 무너뜨렸어. 결국 전장엔 망가진 카르타고 진형, 쓰러진 코끼리들, 부서진 방패, 호흡 끊긴 시신들만이 남았어. 붉은 빛을 내는 석양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고 있었고 피와 금속 냄새가 흙바닥을 꽉 채웠지. 달아나면서도 하스드루발은 고개를 돌려 전장을 보았어. 만약 한니발이 있었다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어. 하지만 이미 전투는 끝나가고 있었어. 스키피오의 로마군이 진창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카르타고 병사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선명히 보였지. 이제 승리는 스키피오 손으로 넘어갔고 거친 포효가 전장을 뒤덮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도권은 카르타고 쪽에 넘어오지 않았어. 한니발이 없는 전장이라는 공백이 하스드루발에게 더 무거운 절망감을 안겼지. 그는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와 시간이 필요했어. 승리를 향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심 때문이었어. 붉게 불탄 하늘 아래 부서지고 찢긴 카르타고군의 잔해만이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어. 혼돈이 휩쓸고 간 전장에는 언제나 처절한 고요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 비록 오늘은 이렇게 무너졌어도 언젠가 저 로마군의 창끝에 다시 맞설 날이 오길. 하스드루발은 마지막 남은 믿음을 삼키듯 쓰라림을 억눌렀어. 바이쿨라의 전장은 황량했다. 햇빛은 하얗게 달궈진 칼처럼 병사들의 등짝을 내리찍었고 피와 먼지,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카르타고의 병사들은 흙탕물 속에 쓰러져 신음을 흘렸고 말발굽에 밟힌 시신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의 흔적만이 얼룩져 있었다. 이날의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스키피오의 병사들은 거침없이 징역했고 카르타고군은 무너지고 찢기며 허물어졌다. 전장의 귀퉁이에 포로들이 모였다. 처절한 패배의 그림자를 얼굴 가득 담고 있었다. 포로들 사이에 눈빛이 강렬한 어린 소년 하나가 끼어 있었다. 소년의 눈은 어린 나이와는 맞지 않게 어둡고 깊었다. 그는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에서 건너온 고아였고 삼촌을 찾아 이 전장에 서게 되었다고 했다. 소년의 삼촌 이름은 마시니사였다.
누미디아 기병대를 이끌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로마군을 수없이 괴롭혔던 바로 그 마시니사였다. 특히 3년 전 스키피오의 아버지를 매복 작전으로 잔혹하게 죽인 장본인이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스키피오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다. 옛 상처가 덧나듯 잠시 아픔이 그의 눈동자를 스쳤다. 스키피오는 소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돌아가고 싶어? 소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 작은 입술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소년의 눈빛은 이미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전장을 누비는 전사처럼 단단하고 깊었다. 스키피오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가거라. 네 삼촌에게 이 말을 전해라. 로마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 자비를 잊지 말라.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서로를 흘끔거리며 중얼거렸다. 마시니사, 그는 피로 엮인 원수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의 심장은 더 격렬하게 뛰었다. 소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전장의 먼지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갈 때 스키피오의 병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장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보내도 될까요? 스키피오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도 알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때로는 자비가 잔혹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그 단단함 뒤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자비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전장 위를 짙게 뒤덮은 핏빛 먼지처럼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달아난 하스드루발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가 말을 멈추고 돌아본 전장의 저편에서는 아직도 시신들이 무수히 널려 있었고 로마군의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가 났고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땀과 피가 뒤엉킨 그의 얼굴엔 어둠보다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막사 안에서 마고와 시스코네가 굳은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얼굴 위로 기묘한 그림자를 그렸다. 마고가 먼저 침묵을 깼다. 형, 이제 더 미룰 수 없어.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 형님의 군대는 고립되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이야. 하스드루발의 눈이 강철처럼 단단히 빛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맞아. 한니발 형님을 내버려 두고 있을 순 없어. 내가 직접 정예 3만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간다. 너희 둘은 여기서 병력을 합쳐 스키피오와 싸워야 해. 그 자를 이곳에 묶어둬야 내가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 있다. 시스코네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탈리아까지 갈 거야? 스키피오의 추격을 피하면서 타라곤의 주둔한 로마군까지 피해갈 방법이 있어? 하스드루발은 차갑게 웃었다. 마치 이미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한니발 형님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놀라게 했던 그 길을 따라갈 거야. 피레네를 넘어 갈리아를 가로지르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의 심장부로 곧장 들어간다. 마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형,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병사들 절반은 도중에 죽을 거야. 하스드루발은 단호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우리에게 선택은 없어. 형님이 갔던 길을 나 역시 가야만 한다. 우리가 실패하면 카르타고도 끝이야. 이제 주저할 때가 아니야.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시스코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스키피오를 여기에 묶어둘게. 하지만 형, 꼭 살아남아야 해. 하스드루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깊은 밤의 별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야. 반드시 이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하스드루발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이미 피로 얼룩진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의 눈보라, 그리고 로마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복수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스드루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영토로 들어설 때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어. 한니발이 11년 전에 겪었던 끔찍한 난관들, 갈리아 부족들의 무자비한 습격과 험준한 산맥에서의 처절한 굶주림, 은 마치 거짓말처럼 하스드루발 앞에서 사라졌어. 갈리아 부족들은 이제 로마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하스드루발의 군대에게 기꺼이 길을 열어주었지. 얼어붙은 알프스의 칼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형 한니발이 넘었던 죽음의 길과 비교하면 이건 산책이나 다름없었어. 하스드루발은 로마의 심장부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어. 전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었지. 형제가 합쳐진다면 로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어. 그러나 칼라브리아의 거친 바위산들 사이에서 한니발은 움츠린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집정관 네로의 2개 군단은 도끼 어린 야수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들은 마치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를 맡은 듯 집요하게 한니발의 뒤를 쫓았어. 칼라브리아를 벗어나면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믿을 만한 부하들도 없었지. 게다가 로마군은 그의 부대가 칼라브리아를 떠나는 순간 매복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한니발은 가능한 한 기다렸어. 동생이 알프스를 넘어오면 그때를 노려 칼라브리아의 산악지대를 빠져나갈 계획이었지. 동생이 로마의 시선을 끌어준다면 한니발은 그 틈을 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하스드루발은 한니발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너무 손쉽게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영토에 들어와 버렸어. 그 순간 한니발의 심장이 얼음처럼 싸늘하게 내려앉았지. 아직 준비도 끝나지 않았는데 로마는 이미 형제가 서로 합류하기 전에 둘을 차례대로 잡아먹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한니발은 달빛 아래서 어금니를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어. 너무 빨리 와버렸어, 하스드루발. 네가 너무 빨리 와버렸다고.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대한 어두운 예감이 담겨 있었어. 이제 전쟁의 물살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었고 형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만 했어.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테니까.